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병원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사랑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생명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투, 그리고 배신과 정의가 얽힌 복잡한 이야기까지. 과연 이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껴보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1월 15일 오후 3시 45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중환자실은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붉은 경광등과 함께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은 급히 움직였다. 사고 현장에서 실려온 젊은 남성은 피투성이었고 그의 몸은 심각한 손상으로 뒤덮여 있었다. 의식은 이미 없었고 그의 호흡은 기계에 의존한 채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다. 환자는 27세의 이준호라는 이름의 청년이었다. 사고 경위는 충격적이었다. 고속도로에서 삼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의 차는 앞뒤로 눌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직전 이준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급하게 차를 몰고 있었다고 한다. 사고 후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휴대폰에는 마지막으로 꼭 만나야 해. 늦지 않을게. 라는 문자가 남아 있었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언론은 이 사고를 비극적인 사랑의 질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를 담당하게 된 의사 김현수는 15년 차 베테랑 응급의료 전문의였지만 이준호의 상태를 보자마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환자의 차트와 의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며 수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이준호의 상태는 수술을 견딜 만큼 안정적이지 않았다. 출혈은 계속되었고 주요 장기들은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김현수는 병원 내 최고 전문가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은 비관적이었다. 환자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는 냉정한 진단이 내려졌고 김현수조차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준호의 차트에 적힌 단 하나의 문장, 건강양호, 특별한 지병 없음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이렇게 젊고 건강했던 사람이 단순히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병원 복도에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여 울음을 터뜨렸고 친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병실 앞을 서성였다. 김현수는 이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이 환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결심을 다졌다. 그는 환자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의료 장비와 치료법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준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김현수의 마음에도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순간 단순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순간은 곧 예상치 못한 희망의 불씨로 이어지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김현수는 절망감에 빠졌다. 매일 아침 차트를 확인할 때마다 변화 없는 수치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환자의 혈압은 불안정했고 심박수는 계속해서 위험 수위를 오갔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치료를 이어갔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김현수가 병실을 둘러보던 중 환자의 가족이 병실을 찾았다. 가족들은 얼굴에 깊은 피로와 걱정을 가득 안고 있었다. 환자의 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김현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고 나기 전에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었어요. 꼭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김현수는 마음이 흔들렸다. 환자가 단순히 생존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마지막 인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깊이 울렸다. 김현수는 가족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사고 당일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어요. 차 안에서 발견된 그 반지는 그녀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김현수는 환자의 차트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또 다른 치유의 열쇠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즉시 환자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대학 시절부터 준호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김현수는 그녀의 연락처를 가족에게 받아 급히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 동안 연결되지 않았지만 결국 서연은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사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듯했다.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갈게요. 서연은 목소리에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김현수는 그녀에게 병원의 위치와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와줄 것을 부탁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서연은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김현수는 그녀를 병실로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병실 안은 고요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준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나 왔어. 나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러나 그 순간 김현수는 모니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준호의 심박수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의료진의 표정에도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귀에 속삭이며 두 사람이 함께한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그때 내가 얼마나 어색해했는지 아직도 생각나. 그녀의 목소리는 애틋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현수는 이 모습을 보며 환자에게 감정적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날 밤 병실의 기적 같은 정적 속에서 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김현수는 이 변화를 확인하고 의료진을 호출했다. 서서히 준호의 심박수는 안정되기 시작했고 뇌파 모니터에서도 뚜렷한 활동이 감지되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기적의 순간을 지켜봤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긴장감으로 돌아섰다. 준호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병원 측은 그의 사고에 대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들이 복구되었고 이를 분석하던 중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인위적인 손상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현수는 이 사실을 환자의 가족과 공유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사고의 배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준호가 다니던 회사에서의 갈등과 내부 고발 계획이 드러났다. 준호는 회사의 부정을 폭로하려던 참이었고 이는 누군가의 이익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준호의 직속 상사가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준호가 고발을 강행할 경우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해 준호의 차량에 손을 댄 것이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고 상사를 체포했다. 이 모든 사건이 밝혀진 후 준호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사고와 관련된 기억을 서서히 떠올리기 시작했고 서연과의 관계 또한 다시 회복해 나갔다. 서연은 준호의 곁을 지키며 그의 회복을 도왔다. 하지만 준호의 회복은 완전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한 심각한 척추 손상으로 준호는 하반신 마비라는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하반신은 다시는 움직일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준호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고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준호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걷지 못해도 괜찮아. 넌 여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준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는 조금씩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휠체어를 타고 재활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여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연은 그의 가장 큰 힘이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준호와 서연은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작은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준호와 서연은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준호와 서연은 마을의 작은 언덕 위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얀 천막 아래 소수의 가족과 친구들만이 참석한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이 담긴 자리였다.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준호 앞에 섰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약을 나눴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이 서약은 단순한 말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과 앞으로의 미래를 담은 진심 그 자체였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사람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고 서연은 커피를 내리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마을 곳곳에 퍼졌고 카페는 지역 사회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카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삶에 지친 이들, 희망을 잃은 이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 준호와 서연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사랑과 신뢰를 키워가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김현수 역시 이 경험을 통해 의사로서의 삶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더 깊이 기여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도시병원을 떠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시골 마을로 자원봉사를 떠났다. 그곳에서 김현수는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치료를 제공하며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의 헌신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사랑과 진심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학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손길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진심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김현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진심으로 다가갈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따뜻한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